중국의 옛 기록에 동이족은 누에를 쳐 길쌈을 하며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족은 한반도 우리 민족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삼국지나 위지 등의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로부터 여러 가지 제의를 열면서 음주와 가무를 즐겼다고도 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 종교적 행사가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행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탈춤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 서민층과 함께 발돋움한 한국의 탈춤은 가무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 문제들을 풍자와 해악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특징을 지닙니다. 주로 양반을 사정없이 능멸하거나 파괴한 승려 그리고 첩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외에도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 병폐나 도덕적 모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한마디로 탈춤은 판소리와 더불어 조선 말의 민중문화를 대표하는 장르로 민중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탈놀이 가면인 안동 하회탈은 유일하게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 하회탈은 10여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이매탈에게만 전설이 있습니다. 이매는 선비의 하인을 말합니다. 고려 중엽 하회마을에 각종 질병이 나돌자 산신령이 나타나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10개의 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어느 누구도 탈을 만드는 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허시성을 가진 도령이 금단에 음막을 짓고 홀로 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탈인 이매탈이 거의 완성될 즈음 허도령을 삼아오던 처녀가 그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나머지 몰래 찾아가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허도령이 피를 토하면서 즉사하는 바람에 코 아랫부분이 완성되지 못한 이매탈은 입과 턱이 없는 탈이 되었습니다. 도령이 죽자 그 처녀는 슬픔과 자책감에 자진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탈놀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눈으로만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매탈은 미완성의 탈이 되었지만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완성과 아홉수가 어쩌면 우리네 미완의 삶과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미완의 아홉수는 아마도 동서양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작곡의 거장들이 교향곡 9번의 징크스에 시달렸던 걸 보면 그렇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9번 합창이 성공한 후 10번째 작곡에 들어가 약간의 스케치만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미완성 하면 바로 떠오르는 미완성 교향곡의 슈베르트도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다음 9번째를 작곡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브루크너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제9번은 나의 최대 걸작이 될 것이라며 신에게 이 작품을 끝낼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불행히도 신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베토벤을 비롯해 슈베르트와 브루크너 등의 거장들이 9번 교향곡과 함께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었는지 구스타프 말로는 숫자 9에 대한 징크스가 무척 컸습니다. 해석은 9번째 교향곡을 작곡하고 나서 표지에 제9번이라고 쓰기에 불편한 나머지 아예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후 아무 일이 없자 죽음이 피해갔다고 믿은 그는 10번째 작품에 교향곡 제9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11번째 교향곡에 착수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베토벤의 고향인 독일 보온에서 교향곡 10번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베토벤이 10번째 작곡에 들어간 후 유명을 달리하며 남긴 곡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완성한 것입니다. 애초 탄생 250주년인 지난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미뤄보면 이제 멀지 않아 또 다른 미완성 곡들도 인공지능 버전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예술작품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더 아름답고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품성 자체로도 그러려니와 못다 채워지고 남겨진 여백에 대한 대중들 나름대로 갖는 사유의 목 때문이 아닐는지요. 그럼에도 많은 미완성곡들이 작곡가들 사후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채워져 마무리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더욱
환호받는 것도 있지만 비판에 논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시도와 관련되어 푸치니의 오페라 트란토트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치니가 트란토트의 마지막 사랑의 이중창을 쓰던 도중 지병으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인 이 소식에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을 맡은 지휘자 토스카니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1년 후 다른 이에 의해 완성된 트란토트 초연에서 토스카니는 산막 류의 죽음 장면까지 연주를 이어나가다가 돌연 지휘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에스트로께서 여기까지 쓰시고는 펜을 멈추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퇴장했고 연주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역시 세상을 먼저 떠난 저들에 대한 남은 이들의 사랑과 그들이 못다한 이에게 대한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비어있는 것을 채우고 싶은 인간의 그러한 의지가 우리의 삶과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렇듯 어차피 우리의 삶은 비우기와 채우기의 줄다리기여서 비움에서 채움으로 다시 채움에서 비움으로 거듭하면서 더 나은 완성으로 다가가는 것일진데 어쩐지 한쪽으로 더 치우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니 넘침을 경계하라는 계영배나 비움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우는 것일 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네 탈춤은 이 비움과 체험으로 잘 짜인 단연 으뜸극입니다. 소리꾼이 읊어대는 대사 사이사이 비워놓은 자리에 관객이 끼어들어 채워주는 거기에 탈춤의 멋과 맛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완성미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메탈은 비어있는 입과 턱 때문에 단절이 아닌 열림으로 더 많은 교감으로 채워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 우리가 무엇이든 채우고 마무리하려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알고 보면 우리의 타고난 미완성 효과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면 긴장 상태가 지속돼 기억 속에 더 오랫동안 남게 되고 이 때문에 그 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불편함으로 일을 끝내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그것 말입니다. 헌데 어쩝니까? 이루지 못한 목표나 놓쳐버린 기회 등 끝맺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미련을 갖게 하는 이 미완성의 효과 때문에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마음이 남는다고 하니 밉상이긴커녕 괜찮지 않은가 여겨지기도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그런 것까지 해낼 수 있을는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